안녕하세요, 김희사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새로운 전기차 GV60의 시승회가 있는 하남 스타필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살펴보시죠.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기차는 G80 전동화 모델인데, 앞으로 제네시스의 전동화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번째 전기차는 이 GV60입니다. 이 제네시스 GV60은 쿠페형 CUV로 기아 EV6와 현대 아이오닉5와 동일한 세그먼트의 차량입니다. G80 전동화 모델, EV6 그리고 아이오닉5는 전부 딥다이브 시승기로 업로드가 됐던 차량들이니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GV60은 휠베이스가 2900으로 기아 EV6와 동일합니다. 뒷좌석 공간은 체감상 EV6와 비슷한 것 같고, 운전석에서는 특별히 불편하다거나 트집 잡을 만한 부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테리어가 조금 아쉬운데, 크리스탈 스피어를 중심으로 원형 테마가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글로우박스 손잡이라든지 공조장치 조작계, 도어 캐치, 송풍구, 홈커버, 사이드미러 조절 기어 같은 것들에 공통적으로 원형 테마가 이어지는데, 스티어링 휠에 있는 조작 버튼들과 전방에 있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만 사각형이라는 점이 통일성을 저해하기도 하고 좀 동떨어져 보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특히 크리스탈 스피어는 감성적인 측면 외적으로도 차가 움직일 준비가 된 건지 아닌지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손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좋습니다. 지금 약 10분 정도 도심을 주행했을 때의 느낌은, 일단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승차감은 아이오닉5와 EV6에 비해서 더 좋게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오닉5에 비해서 조금 더 쫀득한 느낌이 있는데, 요철 구간을 지날 때는 충격을 불쾌하게 튕겨내지 않도록 해주는 등 서스펜션의 세팅 완성도가 어설프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승차는 가장 강력한 출력을 뿜어내는 퍼포먼스 모델이고 가속력 또한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후륜 합산 출력이 430마력에 60토크가 넘는 만큼 공도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동계통의 단계가 적기 때문에 동력 전달이 즉각적이고 터보렉도 없다는 점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정차 중이든 주행 중이든 급가속 시 휠스핀이 조금씩 발생하는데, 스포티한 감각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풀어놓은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되도록 컴포트 모드에서만큼은 이런 트랙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세팅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승차인 퍼포먼스 모델은 부스트 모드가 제공됩니다. 현대자동차의 M모델들에 적용되는 NGS 모드와 비슷한 기능인데, 기능을 활성화하면 10초 동안 모터 출력이 약 480에서 490마력, 토크는 무려 70토크까지 쓸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갈수록 토크가 빠지는 듯한 느낌도 적었고, 전기 모터의 특성상 이때의 가속력은 M3에 견줄 만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10초 이내 단거리 주행 성능만큼은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속할 때 몇 가지 미래의 소리들을 들리게 할 수는 있지만, 폭발하는 엔진의 굉음이나 변속할 때 나타나는 기계적인 움직임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여전히 좀 허전하고 영혼이 없는 듯한 이질감이 있습니다. 차는 분명히 더 조용하고 좋아졌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LSD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너 구간에서 엑셀 페달을 전개하면 LSD가 작동하면서 순간적으로 선회력이 좋아지게 되는데,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마치 뒤가 미끌린다는 느낌이 들어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승했던 아이오닉5와 EV6는 타이어가 한계를 넘으면 어김없이 언더스티어가 발생했지만, 같은 상황에서 GV60은 후륜 외측 바퀴에 적지 않은 트랙션이 가해지면서 오버 성향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전륜 트랙션이 즉시 개입하면서 흐트러지는 자세를 바로 잡아주게 됩니다. 공차 중량이 무려 2.1톤에 달하는 핸디캡도 덩달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느낌이죠. 더불어 전륜 모터와 후륜 모터가 상황에 따라 각자 쓸 수 있는 출력을 자유롭게 써가면서 제 역할을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과거 드라이브 샤프트에 묶여있던 내연기관 자동차들에 비해서 세팅의 자유도와 완성도가 더 좋아졌을 거라 생각되고, GV60의 이런 앞뒤 그리고 좌우 트랙션의 영리하고 즉각적인 대응력 덕분에 코너 구간에서는 해치백이나 쇼틀베이스 차량의 기민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보조장치에만 의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의 50대 50에 근접한 앞뒤 무게 배분과 저중심화 설계로 인해서 차체 밸런스가 좋아졌고, 불필요한 움직임들 또한 감소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미 구조적인 이점을 가지고 가고 있죠. 덕분에 서스펜션을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할 수 있는 마진이 생기게 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합세하면서 승차감에 있어서는 현재 메이커가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역량이 투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3가지 트림 모두 77.4kWh로 EV6와 동일하며 아마도 새로운 배터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동일 세그먼트 내에서는 배터리 용량을 이 이상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승차인 GV60 퍼포먼스 모델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368km로 발표가 됐고, 이는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모델인 스탠다드 후륜 모델에 비해서 약 80km 정도 짧은 수준입니다.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아이오닉5나 EV6와 마찬가지로 800V 멀티 충전 시스템과 V12 기능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죠. 디지털 사이드미러의 판매 가격은 150만원인데 저라면 굳이 선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옵션을 적용하면 쿨해 보이고 공기 저항도 줄일 수 있고 밤이고 낮이고 굉장히 선명한 시야를 제공해주긴 합니다만, 전력 소모, 모니터와 카메라의 내구성,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전자적인 오류의 가능성과 같은 것들도 함께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TA의 적용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정도에 한정되어 있던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전기차 통합 제어 장치, 서스펜션,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 에어백,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 확장되면서 센터 방문 없이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됐죠. 물론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완성도가 높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데이터가 누적됨에 따라 더 좋은 세팅으로 설정을 변경하고 실시간으로 발생된 오류를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업데이트 중에는 최대 100분 동안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고 충전이나 V12 기능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은 다른 현대기아 전기차들과 마찬가지로 총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발전기와 브레이크 시스템의 협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충전량을 늘리겠다고 이 회생제동을 항상 최대치로 설정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회생제동은 차가 완전히 정차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정체 구간에서만 강하게 설정하는 편이 좋고, 원활한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차라리 회생제동을 끄고 타력주행을 하는 게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승차가 나오면 그때 다시 딥다이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